저희의 첫 게스트는 바로 시아분들입니다. 그럼 구글 vs 시아. 시야! 왜 대답 안 해요? 지금 고민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TF 코리아 운영진 김경선이라고 하고요. 저희 갸갸쇼 첫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갸갸쇼는 TFTF라는 로고를 본따서 만든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의 첫 게스트는 바로 시아분들입니다. SA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맨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IA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A 마케팅 매니저로 있는 황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차금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팀에서 리서치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떼기님 혹시 SAI 시아라고 얘기를 다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시아가 맞는 건가요? 회사 이름을 원래는 세트랙이 자회사라서 세트랙 이니시에이티브에 어널리틱스를 붙여서 영어로 SIA라고 붙였는데 사실 너무 발음하기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시아라고 많이들 불러주고 계세요. 시아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는 세트랙이 자회사로 이제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회사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성 영상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위성을 실제 다루는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족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멤버가 지금 약 인턴분들까지 합치면 80명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멤버로 이제 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대략 6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있는 이제 직원분들의 포지션이 각각 어느 포지션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크게 연구 파트랑 개발 파트, 그리고 이제 영업 조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영업팀은 인공지능 연구 관련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원격 탐사, 위성과 관련된 실제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머신러닝 플랫폼, MLOps, 그 다음에 ML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약 3, 4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나와주신 세 분, 그리고 지금 계속 사라지시는 한 분이 계신데요. 계속 사라지시는 한 분부터 빠르게 다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포지션으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연구팀에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그 리서치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일을, 어떠한 수치를 목적으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이런 걸 설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혹은 뭐 다른 부서들이랑 어떠한 범위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신 항상 대표님이랑 같이 항상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네, 저는 머신러닝 머신러닝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인프라랑 데이터 전처리랑 뭐 모델링도 조금 하고 있고요. 다하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연구 쪽으로 해서. 유빈님께서는 혹시 어떤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 매니저이고요. 우리 회사를 홍보하고 우리 제품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어디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1부는 시야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TFKR AI 스타트업 토크쇼 갸갸쇼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혹시 이 기업을 어떻게 창업하게 되신 건가요? 구직에 대한 관심도 높겠지만 시야 같은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사실 텐서플로우 코리아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제 저도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 멤버이기도 했었고 운영진이기도 했었지만은 일기 처음 발표했을 때 처음 텐서플로우 코리아 첫 모임 때 이제 제가 했었던 거를 발표를 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관계자분께서 연락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성 영상과 관련된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많은 권유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창업을 하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결국 그 창업을 하기에 결정을 했었던 몇 가지 요인은 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분야 두 가지 요소를 좀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신 답변 말고 네. 한번 이 동상이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살짝 밑으로 제가 내려볼게요. 사라지시는 정우님이랑 금강님을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사라지시는 정우님, 그다음에 금강님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전 미팅 때 구글의 문화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많이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구글에서 오라는 오퍼를 받았다. 그럼 구글 vs 시아 하나 둘 셋. 시야! 왜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죠? 지금 고민했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님이랑 정훈님은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리고 저희 태균님이랑 그다음에 유빈님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약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받는 보수 혹은 대표님은 주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오, 한다 안 한다.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1초 딜레이가 있었지만 하셨습니다. 태균님 왜 만족 안 하고 계신가요? 주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그렇게 그 각자가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회사에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자,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들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아의 소개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사전 질문 해주신 분들 중에 위성영상 도메인 연구 분야 중에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아의 화력이 강력한 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위성영상 도메인 연구 분야에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먼저 생각을 드는 거는 사실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 권유를 받아서 들어왔었는데 그 위성이 돌아가고 전 세계를 사실 맵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추론을 하면은 한 번에 지구 전체에 있는 곳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에 사실 부풀었었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일단은 위성의 종류도 너무 많고 이게 지역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일본의 학습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이걸 사막에서 추론을 했다. 그러면 황사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추론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학술적으로 보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이런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학술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들이 그냥 너무 실제 환경에서 잘 맞닥뜨려지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 연구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네. 대답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위성에도 약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싣고 우주로 올라가 있는 그냥 멀리 있는 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카메라가 어떤 종류의 센서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찍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촬영되는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외선 센서를 달면 적외선 카메라가 되고 레이더 신호를 쏠 수 있는 센서랑 거기에 관련된 장치를 하면 그 레이더 반사파 신호 같은 것들을 크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처럼 보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사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편한데 그 뒤에 보시면은 실제 지구 위에 구름이 항상 깔려 있잖아요. 위성이 구름 위에서 찍기 때문에 구름이 항상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찍고 싶은 데를 못 찍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영상이랑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쏠 수 있는 레이더 영상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 박정현님께서 시야에서 인공위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나요? 지도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많은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그 누구나 위성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목적의 분석을 해서 이제 지도의 레이어를 저희는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보시면은 실제 광고나 아니면 맛집 레이어도 있고 사실 뭐 관광지 레이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경제 상황과 관련된 레이어나 아니면은 이제 교통량 아니면 금융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각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레이어를 만들어 드리는 거를 각각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1부가 전격 해부 시간이었다면 2부는 기업보다는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대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